예, 오늘의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시장 키워드 정리해보면 재료가 없죠. 재료가 없다 보니까 코스피는 1% 플러스 마이너스 안쪽에서 움직이는 그런 형태가 반복되고 있고, 고객 예탁금이 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성주 쪽에 방향이 없는 그런 형태입니다. 특정 종목에 거래가 쏠리는 그런 현상만 나타나고 있고, 특히 신규 상장주 두산 로보틱스 여기에 거래가 집중됐거든요. 전체 코스닥 거래대금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종목 그 거래대금이 여기서만 터지다 보니까 뭐 다른 종목들은 어정쩡하게 움직이는 그런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순매수에서 3주 연속 매수했던 외국인들은 오늘 좀 골라서 담는 그런 형태를 좀 보여서 이번 주에 순매수 이어갈지 여부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재료를 좀 생각을 해보면 방향이 나오기가 어려운 게, 일단 긍정적인 요인들을 생각을 해보면 금리 인상 가능성이 거의 다 소멸이 됐다, 미국 경기 침체 우려 완화가 됐다, 기업들의 실적은 턴될 것 같다라는 게 있긴 하지만, 금리 인상이 중단됐다 하더라도 인하하는 걸 언제 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경기가 생각보다 좀 회복이 더딘 것 같다. 그 다음에 해외 쪽에서는 자금 유입이 활발한데 우리나라는 예탁금 이런 자금 유입되는 게 거의 더딘 수준이거든요. 뭐 지표들도 금리가 계속 내려가다가 금리가 튕겨 올라가고, 미국의 금리 인상 확률이 제로로 됐다가 지금 제로에서 인상할지도 모르겠는데 라는 게 이제 두 자릿수 확률이 또 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올라가기도 그렇고 내려가기도 그렇고 좀 어정쩡한 이제 그런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코스피 실적 추정치도 좀 상향되긴 했는데 내용을 보면 좀 이렇습니다. 보시면 유틸리티하고 상사 자본재 이런 건데, 유틸리티죠. 한국전력 실적 추정치 상향 조정된 것 때문에 저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추정치가 내려가는 건 아니니까 빠질 이유는 없고, 상향 조정을 하긴 했지만 지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종목들은 또 아니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지수가 좀 어정쩡하게 갇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무엇보다 자금 동향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글로벌 펀드에는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와서 또 자금 규모도 되게 세게 들어오고 있는데, 아시아 쪽에는 자금도 나가고 있는 데다가 우리나라 자체도 보면 고객 예탁금이 좀 늘어났다가 좀 정체잖아요. 근데 개인들이 이 기간에 코스피 코스닥 한 5조 원을 팔았기 때문에 그게 계좌에 그대로 있으면 예탁금이 좀 붙어줘야 되는데 그 예탁금이 안 늘어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이 갇혀있기 딱 좋은, 뭐 한쪽 방향보다는 좀 갇혀있기 딱 좋은 그런 형태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뉴스를 보면 그래도 종목들별로는 좀 활발했죠. 삼성전자에서 미래사업 기획단이다라는 거를 신설을 했는데, 이렇게 됐는데 삼성이 이제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뭐 인공지능이나 로봇이나 전장 사업 이런 것들 키운다더라,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오늘 뭐 로봇주 중에서 일부 종목이 또 급등을 한다든가, 뭐 하여튼 몇몇 종목군들이, 또 그렇다고 해서 전체가 다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정 몇몇 종목들만 골라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오늘 반도체가 좀 강했는데 D램 수요가 이제 공급을 앞지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면서 오늘 반도체가 올라갔는데 반도체 내에서도 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HBM, 하이닉스 이렇게 카테고리가 되는 종목들이 올라갔다면 지금은 약간 삼성전자 쪽에 가까워서 그동안 좀 못 올라갔던 종목군들, 뭐 예를 들면 뭐 예스티라든가 리노공업이라든가, 뭐 이게 반드시 뭐 친삼성전자 종목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동안에 좀 못 올랐던 종목군들이 최근 들어서 쭉 치고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있었고, 그다음에 앞서 제가 이제 중국의 지표가 좀 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중국의 공업이익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 그러니까 1월부터 10월까지 이제 보면 7.8% 감소했는데 전달까지 누적이 9% 감소였거든요. 그러니까 줄어들곤 있는데 이것도 이제 조금 아시아 증시 오늘 좀 눌렸던 이유로 보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의 경기가 좀 둔해지고 있다. 근데 오늘 뭐 시진핑이 상업단지, 산업단지를 방문했다더라, 뭐 이런 뉴스 나오는데, 어쨌든 중국의 경기가 좀 회복되는 모양새 나와줘야 또 우리 증시가 올라가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고 관련주들이 또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뉴스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도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에서는 외국인들 매도하고 코스닥은 매수하고 이렇게 매매를 했는데, 오늘 외국인들이 완전히 매도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정쩡한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산 로보틱스 한 종목 매도한 게 전체 매도한 거의 90%였거든요. 그래서 좀 요거는 좀 아직은 애매한 것 같고, 근데 이제 또 오늘 월요일하고 목요일은 또 위클리 만기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좀 애매하긴 한데, 근데 어쨌든 시가총액 1, 2위 종목이 매도해가 있어요. 삼성전자, LG에너지 솔루션, 대신 이제 하이닉스는 또 매수 쪽에 가 있는 그런 형태가 있고, 매수 쪽에서는 이게 딱히 어떤 업종의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정쩡한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기관 쪽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순매수 들어가 있는데, 저게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이 왼쪽에 가 있긴 합니다만, 이제 금융투자가 순매수 들어온 날은 대체로 시가총액 상단이 오른쪽에 포진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아마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외국인들이 반도체 부류의 기업들이 또 많이 들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순매수 중에서 순매수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반도체였거든요. 그래서 딱 봐도 뭐 전체 순매수한 금액보다 신택 한 종목 매수한 금액이 더 컸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반도체를 많이 샀던 날. 그다음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오늘 시장 자체는 순매도였고, 업종으로도 이렇게 딱히 이렇게 뭐 어떤 업종을 골라서 샀구나, 그러니까 이런 느낌은 없고, 그냥 업종 내에서 사는 것과 파는 것이 좀 달라서 그냥 골라서 트레이딩하고 있구나, 또는 뭐 골라 매매하고 있구나, 뭐 요 정도의 어떤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요 흐름, 그러니까 좀 큰 줄거리는 그냥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코스피에서는 두산로보를 많이 팔았다, 코스닥에서는 반도체를 좀 많이 샀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후에 관전 포인트를 정리를 좀 해보면, 미국은 이제 쇼핑 시즌 나오면서 이제 수치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뭐 이게 소비 둔해졌다, 아니면 소비 양호하다, 이거 가지고 또 프레임을 만들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빅테크가 최근에 좀 주춤하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500에서는 완전히 막혀있는 형태가 되고 있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금요일에 특히 러셀 2000은 강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모레도 올라가야 돼요. 예, 지금은 모레도 올라가야지, 어정쩡하게 있다가 예를 들어서 뭐 빅테크가 쭉 빠지거나 러셀 2000이 쭉 빠지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시장이 이제 올 거 다 왔다, 연말에는 빠진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프레임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빅테크가 됐든 러셀 2000이 됐든 뭐가 됐든 좀 활발하게 올라가는 그런 시도가 나와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자꾸 악재 쪽을 찾아보게 돼서. 그 다음에 이제 시가총액 1, 2위 업종, 이건 이제 반도체하고 2차 전지잖아요. 시장에 갇혀 있을 때는 이걸 돌파할 만한 재료가 당장은 큰 게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엑스포, 뭐 PC 지표, 뭐 이런 것들은 있긴 하지만, 이제 이럴 때 가장 특효약이 되는 건 결국에는 지수 멱살 잡아 올리는 업종의 등장이거든요. 근데 멱살 잡아 올릴 수 있을 정도의 시총되려면 반도체하고 2차 전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좀 힘을 내주는데, 둘 중에 하나라도, 이게 또 시소관계라 하나라도 뭐가 움직이는지가 되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이제 지지난주부터 ADR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과매수권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화요일 넘어가게 되고 수요일부터는 ADR이 내려가는 사이클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후반 넘어가면 이제 가격 부담은 상당 부분 덜어내는 자리로 또 가기 시작하게 돼서, 이번 주 초반 넘어가면 이제 조금 이제 숨통은 트일 수도 있다, 이 정도로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건 이 오늘 거래대금 상위이거든요. 삼성전자가 4위고요. 1위가 에코프로머티가 1조 5천억을 잡아갖고, 두산로보틱스가 1조 1천억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린리소스가 8천억을 잡고, 그래서 신규 상장주들, 최근에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군들 집단과 두산로보틱스 거래대금이 4조 원이 나왔습니다. 이거 오늘 코스피 전체 거래대금이나 코스닥 거래대금이 플러스 마이너스 8조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8조 원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몇천억 정도 수준이었는데, 여기 있는 종목군들 몇 개가, 여기 있는 종목 5개가 전체 거래대금의 절반 정도 차지하는 수준에, 이렇게 되면 이제 종목들이 수급 쏠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른 종목이 못 가죠. 오늘 코스닥에 사실 하락 종목이 1000개까지 나올 정도의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 나오는 건 이런 거래대금 때문이죠. 그래서 이거 대비 절반 이하로 거래대금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코스닥은 상승 종목 수가 많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내일장 이후에 이 수급 블랙홀 현상이 완화가 되느냐. 이게 사실 에코프로하고 로봇이 강해서 올라간다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에코프로가 2차 전지 때문에 올라갔다라면 에코프로비엠 뭐 이제 이런 거 다 달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규주라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유통 주식이 많지 않은, 시가총액이 낮은 에코프로머티 이렇게 올라가도 시가총액이 그렇게 10조 원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시가총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무거워질 거라고 보긴 하는데, 어쨌든 이제 거래대금이 좀 축소돼야지, 이거 절반 이하로 떨어가 줘야 코스닥의 이제 흐름이 좀 양호해진다. 요거 이제 우리가 좀 포인트로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ADR이 지난주 계속 올라가는 사이클이라 좀 불편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화요일까지는 올라가는데
수요일부터는 다시 ADR이 빠지는 사이클이 되거든요. 이게 보시면 120 딱 맞고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보통 120 정도 되면, 그러니까 상승과 하락 종목수 비율, 20일 동안 상승 종목의 합, 그거 나누기 20일 동안 하락 종목의 합, 이게 이제 ADR인데, 화요일 넘어가서 수요일부터는 이게 좀 떨어지는 사이클로 바뀌게 돼서, 좀 기관들이 많이 사놨는데 주가는 눌려있다 싶은 종목군들은 좀 미리 다 체크 좀 해두실 필요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건 제가 또 이슈 나올 때마다 계속 정리를 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모닝 브리핑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모닝 브리핑 방송도 좀 많이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정말 좋아요하고 구독하기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